요즘 코스피 일본 그래프를 보면 옆으로 누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1월 말까지 이렇게 1월 달에 좀 강세를 보인 다음에 박스권에 딱 갇히다 보니까 지수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이나 섹터의 변화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르는 업종을 갖지 못한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는 그런 판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좀 길목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그래프를 보니까 옆으로 누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1월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인데 예. 잘 버틴다고 봐야 되나요,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강경한 발언을 했고 미국 증시도 밀리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밀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 증시가 한 2,4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생각보다 한국 증시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구나 지금 레벨이 이런 것들을 많이들 납득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2,500선은 왜 이렇게 높아 보입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김영환 연구원께서 이번 주에 내신 따끈따끈한 리포트 제목이 눈길을 딱 끕니다. 그 미중 정책 수혜주를 사자 이런 제목인데 길목 지키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책을 먼저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지방 정부에서부터 부양책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회가 있고 나면은 아마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경기 부양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 달에 인플레 감축법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세부 시행안 마련이 작년 말에 이제 좀 잘 안 되고 예. 3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둔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 달 중에 아마도 미국의 IRA 세부 시행안들이 나오고 나면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재무부가 이달 중에 그 인플레 감축법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인플레 감축법 하면 뭐 보조금을 주니 마니 뭐 이거에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말고도 볼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한 데는 또 납득은 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2차 전지만큼 그렇게 장기 성장성이 뚜렷한 테마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고 증설도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성장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목들을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쏠림이 좀 과도하게 그쪽으로 일어났지 않나 그래서 그 이외의 분야들도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 감축법 세부안에서 특히 주목할 분야로 그 태양광 풍력도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 IRA 세부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설비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주게 돼 예. 있고요. 그런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은 채산성이 좋아지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태양광 풍력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이유는 네. 작년 8월 달에 그래서 주가가 한번 시세를 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이게 밀리다 보니까 좀 시들해졌죠. 이게 시들해진 이유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주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미국에 있는 에너지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채산성을 두드려 본 다음에 수주를 주면은 그 주문을 받는 게 한국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약간 뒷단의 수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은 그럼 수주가 나오는 것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밀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3월 달이 됐으니까 세부안 발표가 가까워졌고 그러면 수주도 가까워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진짜 태양광 풍력주들 작년 하반기에는 괜찮았는데 올 들어서는 정말 뭐 지지부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당초 기대보다는 많이 못 움직였는데 이제는 올 때가 됐다. 예. 뭐 이런 얘기네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가 다소 뜨뜻미지근하게 5% 안팎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님께서는 여전히 리오프닝이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발표한 헤드라인 이제 목표치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목표, 실업률 목표, 물가 상승률 목표를 보면은 상당히 다 보수적이었던 게 맞고요. 한 5에서 6% 사이쯤의 성장률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5%로 나왔으니까 전망치 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국 정부가 부양 의지가 없기 때문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렇지만은 그 대외 의존도가 커진 경제들을 운영을 해보니 이제 정부가 예전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던 경제 규모가 이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나온 목표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을 감안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고용 창출 목표치를 얼마나 설정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정부가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 건 맞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부양 의지는 있으나 불확실성을 감안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미중 갈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미중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뭐 공급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혜받을 업종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에 앞서서 기대는 이미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는 숫자로 보여주는 업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숫자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뭐 철강, 미철 같은 경우도 숫자가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중국 소비가 좋아지면은 뭐 화장품, 의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뭐 여행, 면세 이런 부분들도 다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행 면세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던 항공편이 주당 1,100회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100회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협의하기로는 한 600회 때까지 늘리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숫자가 지금 줄어들었던 거 대비해서는 10배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뭐 그런데 기대감이 그러면은 그 10배를 반영했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가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 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 뭐 중국의 재고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재고 수준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정도에는 지난 한 2016년이나 2019년 같은 턴어라운드 시기들 정도 되는 레벨까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이유가 되면은 철강 부분들 재고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스타킹 수요 이런 것들도 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수적인 마이너한 얘기인데요. 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국내 면세점뿐이 아니라 중국 최대 면세점이 거기 입찰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중국 면세점 업체가 따낸다면은 인천공항에 따낸다면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도 전부 다 거기 가서 사지 않겠어요? 그럴 리스크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증시 비중을 늘리는 것 같아요. 이거 자세히 분석하는 것도 투자 팁이 될 것 같은데 어느 국가에 주로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일본 제외 아시아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 대만, 한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부터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정상화를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반응을 한 게 뭐였냐면요. 기업체의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기업체 담당자들한테 업황이 좋아질 것 같나요, 나빠질 것 같나요?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먼저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정상화되면 이제 한국 제조업, 대만 제조업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을 타고 외국인들이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비중을 줄여놨던 이들 국가의 비중을 다시 채워 올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 말 정도부터는 중국, 대만, 한국 이런 국가들로의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프 준비되어 있죠. 예,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가느다란 선, 파란 선이 대만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고, 그 다음에 검은 굵은 선이 우리나라 그 외국인 순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밑에 저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저 꼬리가 확실히 들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가 늘어나는, 누적 순매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한국, 대만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매기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반도체가 중국으로 나가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꽤 있을 거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주가도 또 떨어져 있는 예. 상황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럴 때 채우지 않으면 또 언제 채우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삼성전자 지금 뭐 6만 원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비싼 느낌은 전혀 안 예. 들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요. 반도체 이외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업종, 어떤 업종을 주로 담고 있습니까?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은 자동차랑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자동차랑 2차 전지는 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형주 중에서 비중을 적게 갖고 있던 주식들이에요. 아, 적게 갖고 있었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상장 이런 게 코로나 이후였으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안 들고 있던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중 채우기에 대형주들 차례로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조금 더 길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을 때 먼저 비중을 채운 거는 금융주랑 경기 방어주였어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융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방어주 비중을 먼저 채우는 거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예, 이제는 그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그 얘기네요. 다음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다음은 아마도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아직 덜 채운 업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로 중국 관련되는 분야들, 뭐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비철 목재 그리고 또 미국 관련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아직 안 채운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숫자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중국 관련주들도 외국인들의 바스켓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재밌는 그래프네요. 저거 보니까 이제 파란 선으로 된 것이 과거 비중이었는데 코로나 이전 비중이었는데 지금 까만 점이 현재 비중이니까 그만큼 많이 줄였으니까 많이 줄여 있다. 채울 여지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네요. 반대로 비중을 줄이는 업종도 있죠. 예, 줄이는 업종이 있죠. 지금 들어서는 줄이는 업종이 이제는 은행이랑 그리고 헬스케어, 인터넷 이렇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들은 성장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중을 줄인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큰 상황이고 그럼 성장주 입장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고금리 예대 마진 좋을 때는 수혜가 될 거다라고 외국인들이 비중을 다 채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사실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외국인들도 다시 또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전체 우리가 그냥 순매수 뭐 어떤 종목 이것만 들여다봤는데 저렇게 섹터별로 업종별로 비중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약간 보인다 그럴까요? 예. 길목 지키기가 좀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미중 정책 수혜주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반도체, 금융주, 경기 방어주 다음으로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제 중국의 숫자가 좋아지는 거를 정말로 확인하는 단계가 아마도 뭐 빠르면 이번 달부터 이제 한 2분기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먼저 확인되는 것부터 달려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소비가 제일 먼저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재고가 다시 쌓아 올라가는 것들이 올 것 같고, 그 다음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늘어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두면은 미리미리 뭐 화장품, 의류부터 시작해서 뭐 철강, 비철 같은 것들 그리고 여행, 면세 이런 것들 차례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IRA의 피해주다 이렇게들 얘기를 예. 했는데 왜냐하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생산을 안 하는 기업들은 못 받게 되니까 그걸 반영해서 지금의 주가들이 와 있고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비용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보면은 이 법안의 세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한번 뭐 마지막 악재가 반영됐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되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요즘 박스권 장세에서 워낙 변동성, 종목 섹터의 변동성은 크지만은 길목을 잘 지키면 상대 박탈감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